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라디오 DJ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연들을 들어왔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주인공은 김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52세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아들 둘 대학 보내느라 투잡으로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하니까요. 철수 씨는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기사 일을 합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운전대 잡고 정말 고생스러운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강남 청담동에서 콜이 왔습니다. 도착해보니 30층짜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이더라고요. 그 앞에 흰색 벤츠 E클래스가 서 있었는데 차 옆에 한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처신상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나이는 대충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정말 좋으셨대요. 그런데 뭔가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철수 씨가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도 안 잡히고 혹시 홍대까지 가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정말 곱더라고 철수 씨가 말씀하시던데요. 그런데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대요. 철수 씨는 당연히 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차 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차 안에 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재미있어요. 제가 원래 운전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긴장돼서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가 무슨 일이시라고 그렇게 긴장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소개팅이 있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라서 정말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도 없고. 아, 그럴 수 있죠. 요즘 젊은 분들도 부모님 말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철수 씨가 느끼기에는 이 여성분이 뭔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대까지 가는 동안 약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철수 씨가 라디오를 작게 틀어드렸더니 그 여성분이 와, 이 곡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90년대 발라드였는데 이 노래 들으면 대학교 때 생각나요. 그때가 정말 자유로웠는데 뭔가 쓸쓸한 목소리였다고 하네요. 철수 씨가 지금은 자유롭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잠깐 조용해지더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안이 좀 엄격해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집안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오늘 만날 분도 저보다는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철수 씨가 그때 느낀 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싶었대요. 자신은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적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홍대 근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마음이 좀 진정됐어요. 그런데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끔 이렇게 급할 때 연락드려도 되는지. 철수 씨는 그 순간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돈 계산하고 끝인데 연락처를 물어보시다니. 그것도 이렇게 젊고 예쁜 분이. 사실 철수 씨도 15년 전에 이혼하셔서 혼자 아들들 키우고 계세요. 그동안 연애나 재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럼 하면서 명함을 드렸는데 그 여성분이 자기 번호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셨대요.
철수 씨는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여성분 생각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는 세계도 완전히 다른데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3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홍대까지 모셔다 주신 김철수 기사님 맞죠? 저 이수민이에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철수 씨가 답장을 보냈죠. 안녕하세요.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소개팅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이런 답장이 왔대요.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그날 아저씨랑 대화하는 게 더 편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철수 씨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진지하게 연락이 오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대요. 처음 만남을 가진 건 일주일 후였어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민 씨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평상복을 입고 오셔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다고 해요. 아저씨,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철수 씨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는 나이도 많고 하는 일도 라고 말씀하시니까 수민 씨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또래 남자들이랑 만나봤는데 다들 너무 유치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런데 아저씨는 진짜 어른 같아요. 이야기도 재미있고 배울 점도 많고. 그날 3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수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금수저 집안 딸이 맞더라고요. 아버지가 건설회사 하시고 어머니는 의사시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피아노, 발레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했어요. 대학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경영학과에 갔고 지금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철수 씨가 그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수민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있어요. 카페 운영해보고 싶어요. 작은 카페라도 좋으니까 제가 직접 커피도 내리고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소박한 일상이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철수 씨가 느낀 게 이분은 정말 순수하구나 싶었대요. 돈 많은 집 딸이지만 허영이나 자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꿈꾸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만 만났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철수 씨가 말씀하시기를 20대 때도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민 씨가 철수 씨 집에 놀러 온 날이에요. 철수 씨는 처음에 말렸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고 낡아서 라고 했는데 수민 씨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빠가 사는 곳이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참고로 수민 씨가 어느 순간부터 철수 씨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텐데 오빠라고 부르니까 철수 씨 마음이 더 설렜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 집은 30평 정도 되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수민 씨가 와서는 와, 정말 편안해 보여요. 우리 집은 너무 커서 오히려 차갑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시더니 오빠,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장 봐와서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수 씨가 안 돼요. 어떻게 손님이 와서 요리를 라고 말렸는데 수민 씨가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는 요리할 기회가 없거든요. 다 직원들이 해주니까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셨대요. 그날 수민 씨가 만들어준 음식이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철수 씨 말로는 정말 맛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수민 씨가 설거지까지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빠, 저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된 기분이에요. 그때 철수 씨가 느낀 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거였어요. 돈이 많아서 거만하거나 까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소박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수민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문자도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철수 씨가 정말 걱정이 됐대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울먹이더라고요. 오빠, 미안해요. 부모님이 알아버렸어요. 알고 보니 수민 씨 부모님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딸의 행적을 조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철수 씨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화를 내셨다고 해요. 딸이 대리기사와 만난다니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수민 씨 휴대폰도 압수하고 외출도 금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씨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역시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수민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회사 전화로 몰래 거신 거였어요. 오빠, 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오빠랑 진짜 사귀고 싶다고. 나이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수민 씨 아버지가 직접 철수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 씨는 처음에 무서웠다고 해요. 하지만 수민 씨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만남 장소는 수민 씨 아버지 회사였어요. 30층짜리 빌딩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 철수 씨가 가보니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사무실이더라고요. 수민 씨 아버지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이 정말 무서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니 생각보다 합리적인 분이셨대요. 김철수 씨, 내 딸과 어떤 관계인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철수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만났고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민 씨를 정말 좋아하지만 만약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민 씨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이 왜 그런 사람과?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수민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20년 넘게 키웠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6개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철수 씨가 내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인지. 만약 진심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대리기사 일도 더 성실하게 하고 수민 씨와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보내고. 그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민 씨가 부모님 몰래 카페 창업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철수 씨도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실 철수 씨도 젊을 때는 작은 식당을 하고 싶어 했는데 생활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수민 씨와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됐다고 해요. 드디어 6개월이 지났을 때 수민 씨 아버지가 다시 철수 씨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대요. 김철수 씨,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내 딸을 아끼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민이도 정말 행복해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까지 하셨어요. 수민이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자금을 지원해 드릴 테니 함께 시작해 보시죠. 김철수 씨도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카페에서 간단한 음식도 파시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철수 씨와 수민 씨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철수 씨는 대리기사 일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샌드위치나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수민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수민 씨가 철수 씨의 아들들과도 정말 잘 지낸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오히려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차이,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랑에서 중요한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철수 씨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수민 씨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수민 씨도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철수 씨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고 진심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행운을 만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철수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철수 씨가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지금도 매일이 꿈 같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